솔담수 기본 강의 수학 상이고요. 2차 방정식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당연히 알지만 전달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소수를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통해서 허근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보시면 문제 자체에 i가 붙어 있죠. 그래서 허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근해 공식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두 근이 1과 n일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하나의 근이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1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3m 더하기 m 더하기 9는 0 해서 m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 값이 5입니다 라고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m을 다시 대입했을 때 15x 더하기 14는 0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x-1, x-14. 그래서 x가 1하고 14인데 한 근이 1이고 다른 한 근이 n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n은 14입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이요.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절대값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값 알맹이가 0 되는 값을 확인을 해서 작을 때는 마이너스, 클 때는 플러스.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x가 3보다 작을 때라고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에서 x값이 두 개가 나오죠.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라고 나올 텐데, 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조건 안에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럼 3보다 작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3은 안 되고 마이너스 1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플러스로 절대값이 풀리는 거니까 4x 더하기 3은 2x 마이너스 6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0입니다. 따라서 x는 3입니다가 나올 건데, 해당하는 조건이랑 내 근을 확인해 봐도 3인 거는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모든 근은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겁니다. 자, 옆에 4번을 보시면 이제 가우스 기호가 나와요. 가우스 기호가 좀 어색한 학생들은 제가 학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자, 가우스 기호는 결론은 무조건 정수로 나온다라는 게 가우스 기호의 의미예요. 근데 가우스 기호도 그냥 하나의 문자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인수분해를 먼저 하면 가우스 x 더하기 1. 자, 그리고 가우스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나면 결국 가우스 기호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입니다 라는 근이 나올 텐데, 자, 가우스는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정수예요. 정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은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가우스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값이 나올 거고, 이때 우리는 가우스라는 거는 가우스를 풀어주게 되면 항상 범위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정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우스 x가 n일 때는 x의 범위는 n에서 n 플러스 1보다 n 플러스 1 사이입니다. 자,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입니다 라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0. 그래서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이런 식으로 답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우스는 교육과정 바뀌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 거지만 근데 학교 시험에서 종종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학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5번 문제요. 처음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2cm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줄였더니 처음 넓이의 2분의 1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문제는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길이를 x라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 넓이는 x제곱일 거고요. 자,
가로의 길이는 늘렸고 세로의 길이는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넓이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6번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를 사용해 달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판별식은 짝수 공식 쓰는 게 편할 거고요.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2m 마이너스 6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m 플러스 6은 0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m 값의 범위 확인해 주시면 되죠. m이 3보다 작다 라고 결론이 날 거고요. 자, 7번 문제요. 주어진 조건식이 하나 있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쓸 겁니다. 자, 마찬가지 짝수 공식을 사용할 거고요. b제곱 플러스 ac가 되겠네요.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이 식만 놓고 봤을 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다른 식을 주어진 거죠. 다른 식이 주어졌고요. 그래서 저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이 b는 a 더하기 c입니다. 그리고 b는 2분의 a 더하기 c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b 자리에 2분의 a 더하기 c의 제곱을 2분의 a 더하기 c를 대입을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4분의 a 더하기 c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ac가 될 거예요. 또 부호를 잘못 썼네요. 자, 이 b는 a-c입니다, 여러분. 어쩐지 조금 이상했어요, 식이. a-c고요. 자, 여기 부호도 a-c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자, 이거를 한 번에 통분을 하게 해주면 a-c의 제곱 플러스 4ac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 부분이요, 여러분. 곱셈 공식에 의해서 지금 분자 부분은 4분의 a 플러스 c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써주게 되면 2분의 a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실수의 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될 거고, 그럼 결국 우리가 시작한 건 판별식이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하고 되니까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0보다 크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일 때는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이기 때문에 실근을 갖는다 라고 답을 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8번이요.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질 때, 주어진 2차 방정식 중근을 가질 때 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 이제 또 결국 인수분해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자,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 더하기 c 제곱이에요. 근데 중근이라 했으니까 0입니다로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일단은 전개를 해줘야 되는 거죠.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빼기 c제곱은 0입니다. 그래서 2ab 사라지고 나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입니다가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인수분해까지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자, 9번 문제 여러분. 2차식에 대하여 2차식이 x에 대하여 완전 제곱식이 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완전 제곱식 된다는 거는 저 식을 방정식으로 보고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0이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판별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k-1의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4가 0입니다가 될 거고요. 자, 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빼기 4는 0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은 0입니다가 될 거고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0인데, 자, 물론 이거 인수분해 돼요, 여러분. 인수분해 되지만 상수 k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로 4입니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인수분해가 되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사용해도 되는 거지만 상수 k의 값의 합이기 때문에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근의 합,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10번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제 이 표현이 나오면요, 여러분. 네, 열의 9문제는, 네, 10문제 중에 9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 2,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 확인하고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이랑 많이 엮여서 나오는 편입니다. 자, 오랜만이라 다 또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다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10번이요. 자, 마찬가지 뭐뭐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라고 나오면 열의 9은 네,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네, 11번 문제는 네,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열의 9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맞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은 뒤에 문제 형태를 봐줘야 돼요. 문제에 주어진 형태를 봤을 때 네, 이거는 알파와 베타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알파 제곱 더하기 5a-1 알파 마이너스 2는 0입니다가 나올 거고요. 자, 이거를 전개를 해줄 거예요. 5a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5a 알파 마이너스 2까지만 쓰게 되면 이 알파가 이제 2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넘어가면 알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이요, 이 첫 번째 식이 알파라고 정해진 거예요. 자, 같은 내용으로 같은 원리로 같은 원리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베타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알파 곱하기 베타고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근과 계수 관계가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과 계수 관계가 여기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주어진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문제가 풀리는 거죠. 네, 다시 한번요. 이 문제 같은 경우 문제의 형태 때문에 네, 대입을 해서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베타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여러분. 베타 제곱, 그 다음에 5a-1 베타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자, 베타 제곱 5a 베타 마이너스 2는 0.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5a 베타 마이너스 2고요. 자, 마찬가지 이 부분을 이제 이항시키게 되면 네, 베타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주어진 식이 하나는 앞에 거는 알파, 뒤에 거는 베타, 이렇게 나올 거고, 다음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는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한다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네,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라고 해결이 되는 거죠. 자, 12번이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율이 2대 3일 때라고 하게 되면 한 근을 2알파라고 놓으면 다른 한 근을 3알파라고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확인할 겁니다. 자,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5에 a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두 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24a일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알파니까 네, 알파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입니다. 5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식에서 나오는 거는 6알파 제곱이니까 6을 나누게 되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a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알파를 제곱해도 되고 a를 연립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1번이라고 하면은 1번 식에서 a는 알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 마이너스 알파겠네요.
1번식에서 a는 1-알파가 될 거고요. 자, 이걸 2번식이라고 하면은 2번식에다가 이제 a를 대입하게 되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배의 1-알파. 자, 그렇게 돼서 알파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는 0. 그래서 알파는 2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파 값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a 값도 확인이 되는 거죠. a 값 1번식에다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알파는 2가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1입니다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식을 연립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 13번이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 4이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작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 표현 보면은 일단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장 먼저 떠올릴 거고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k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k 더하기 2입니다. 자,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고요. 자,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 더하기 2. 이 결과물이 4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무엇이냐? 자, 이 표현을 봤을 때는 결국 마이너스 k,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가 음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k가 양수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k 값이 두 개 나왔을 때 둘 중에 양수인 k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식을 보면 이제 2차 방정식인 게 이해가 되시죠?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입니다가 나올 거고요. 그때 k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2가 나올 겁니다. 근데 k는 문제에서 양수여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이 표현으로 대신해 준 거예요, 여러분. k가 양수여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2입니다 라고 문제가 끝날 거예요. 자, 14번이요. 자, 뭐뭐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라고 나왔죠. 그럼 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대부분 사용할 거고요.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3b입니다. 네, 그랬을 때 2차 방정식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기서는 두 근의 합을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하나의 근이고요. 두 근의 합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 결과물이 A입니다 라는 거고요. 자, 두 근의 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와 말 그대로 알파 곱하기 베타, 이 결과물이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서 구해놓은 이 부분들을 이제 밑에 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 2고요. 알파 베타 3b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물이 A입니다 라고 할 거고요. 자, 밑에 알파 더하기 베타 2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3b입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6입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B 값이 먼저 확인이 될 거고, 그러고 나서 또 A 값도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연립방정식처럼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고요. 자, 15번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계속 이 표현이 나오죠. 자, 근데 알파 베타를 가지고 이번에는 새로운 형태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먼저 세웁니다.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새로운 두 근이죠. 새로운 두 근을 합과 곱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2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2베타 마이너스 1. 자, 그렇게 되면 이거는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 자,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3 빼기 2에서 4입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자, 이번에는 두 근을 곱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자, 이 관계식은 47에 28 마이너스 6 더하기 1 하면은 23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두근의 합이 4이고 두근의 곱은 23입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부호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16번이요. 두 사람 A, B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A는 B를 잘못 읽어서 마이너스 4와 7을 구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B는 C를 잘못 읽어서 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는 B를 잘못 읽었어요. 그 말은 C는 제대로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A분의 C,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 곱하기 7. 이 부분은 A분의 C는 제대로 읽은 거니까 A분의 C의 값은 우리가 그러니까 A를 통해서 A분의 C의 값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8. 그래서 C 대신에 마이너스 28A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B를 통해서 B는 C를 잘못 읽은 거기 때문에 B는 제대로 읽은 거잖아요. 소문자 B를 제대로 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는 이 B 부분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랬는데 두 근이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2i다 그랬으니까 두 근을 더해주세요. 두 근의 합이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는.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i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i.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이라고 나올 거고, 자, 그래서 B는 6A입니다. 라고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문제에 주어진 B와 C 자리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X 제곱, 그 다음에 6AX 마이너스 28A 라고 대입을 해주고, 이제 A를 나눠주게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8은 0입니다. 라고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원래 두 근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해결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17번이요. 자, 이제 복소수를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근을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감안을 하고요. 방정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근을 구하게 되면 A분의 자, 절반 지금 짝수 공식 쓸 거예요.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4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i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루트 3일 거니까 약분을 해주시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라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근이니까 이 근을 방정식의 그러니까 근처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방정식의 근처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4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냐면 일단 앞에 4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방정식의 근처럼 대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루트 3i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i.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4예요, 여러분.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 괜찮지만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최고차항 계수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쭉 안에도 정리를 해야 되죠. 자, 4 그리고 x 마이너스 자, 그냥 이 4를요, 여러분. 한쪽에 하나씩 2만큼씩 곱해 줄게요. 4가 2 곱하기 2니까 한 군데다 그러니까 양쪽에 모두 2를 곱해 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i 2를 곱해지면서 이게 사라지면서 부호가 생기는 거죠. 부호를 조심하시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도 2를 곱해주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 이런 형태로 문제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로 끝날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를 전개까지 해주시는 거, 그렇게 돼야 인수분해가 끝난다.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 인수분해라는 건 결국 근해 공식을 쓰는 거고, 그럼 방정식의 근으로 방정식을 작업하는, 방정식을 작성하는 형태가 될 건데, 최고차항 계수 때문에 마지막에 좀 조심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18번 문제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러면 또 근과계수의 관계 같은 느낌이고, 대놓고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fx를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는 상태로 x-알파, x-베타로 보시면 돼요.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입니다로 일단 먼저 잡아놓고 문제를 풀게요. 자, 근데 fx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2x-3입니다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a는 그대로 내비두고 x 자리에 2x-3입니다. 그리고 또 x 자리에 2x-3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2분의 알파 더하기 3 또는 2분의 베타 더하기 3 이런 근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두 근의 합이라는 거는 이 두 근을 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근의 합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미 문제에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6 해서 2분의 4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정식이 형태가 변했잖아요, 여러분. 형태가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한 형태를 그대로 대입해서 새로운 근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19번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에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나와 있고, 자,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방정식을 작성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f 알파 마이너스 2가 0이고요. 그리고 또 f 베타 마이너스 2도 0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정식을 찾아내는 거냐면 fx-2는 0입니다 라는 방정식을 세우는 거고요. 이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라고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라고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일단 처음에 문제에 주어져 있던 알파 베타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새롭게 문제에서 fx 빼기 2라는 방정식을 세우게 됐고, fx 빼기 2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리고 2차항의 계수는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x-2는 x-알파, x-베타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두 근이 알파 베타고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요. 그래서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될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입니다 라는 식이 될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fx는 요 2를 이항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 네. f 알파 마이너스 2는 0, f 베타 마이너스 2는 0. 이걸 가지고 fx 빼기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생기나 보다. 그리고 그 두 근이 알파 베타구나 라고 식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나야 이제 방정식을 작성하는 것들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자, 20번이요. 개수가 모두 실수인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실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켤레근 때문에요. 네,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근이 문제에서 지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다른 한 근은 켤레근에 의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입니다 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요,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요. 4분의 1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4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니까요. 자, 두근의 합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두근의 곱에 대한 부분은 b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a값, b값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20번까지 해서 2차 방정식을 마무리했고요. 늘 강조드리지만 영상 보시고 다시 솔담수 프린트 풀어주시고 모르는 부분들은 하고 나서 질문을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